여러분, 오늘은 직장인의 로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인의 로망이라 하면은 전업 투자자, 뭐 자영업자 등등이 있는데 보통적으로는 전업 투자자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등등 뭐 이것저것 잘 돼서 나가시는 분들 해서 뭐 직장인들의 이제 그런 로망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 또한 여러분 저 또한 이제 이걸 다니면서 플러스 투자를 같이 병행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왜 전업 투자 안 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는 겸 그리고 직장의 로망 전업 투자자를 왜 하지 않고 직장 플러스 투자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걸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니까 참고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라는 사람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의 생각도 존중하는 거고 여러분 생각도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황을 먼저 볼게요. 요즘 청년들의 취업 시장 어떻죠? 뭐 힘들죠.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취업했어. 그렇게 어렵게 취업했는데 취업한 다음에 정년까지 버티는 것은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뭐 임원이 되는 것부터 해서 정년까지 가는 것들 뭐 다 쉽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자영업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전업투자 생각합니다. 누구나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울타리 내가 직장 내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이 직장인데 직장 내에서 갖고 있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은 거지. 맨날 9시 와서 6시까지 진짜 욕 처먹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고 울타리 벗어나고 싶고 시간과 공간적 자유를 얻고 싶은 거죠. 왜? 내가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시간까지 가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연차를 쓴다 쳐도 그거 빼고 뭐 공휴일 빼고 아주 난리 났죠. 근데 공간적 매일매일 거기 가야 되죠. 요즘에 뭐 재택한다 치지만 어쨌든 시간적 공간적 자유를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근무하고 뭐 그런 것들 마음 편하게 투자에만 전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하더라도 뭐 직장 상사나 그다음 회의 뭐 이것저것 있을 때 그런 것도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때 때문에 이것저것 일을 시키거나 또 뭔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매수 혹은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편하게 내가 차트 열심히 보면서 투자에만 전념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내가 뭐 경매를 하시는 분이면 뭐 연차 쓰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매물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왜? 그래야만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이 로망을 갖고 있습니다. 로망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의 의견은 아니다. 의견은 뭐냐면 자, 본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뭐 직장인들 하고 있으면 직장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뭐 그런 하고 계신 것들 뭐 자영업이라든지 본업 내가 말하는 거는 근로소득이죠. 본업은 대부분 이제 근로소득이에요. 내가 노동을 통해서 얻는 수익 월급이라고 할 수 있고 본업에 충실히 하면서 부업으로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낫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업 투자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업 투자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현재 자신의 이제 근로소득 이상의 자본 수입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본업이 있고 근로가 있고 근로소득 월급이 있잖아요. 그거 플러스 그거보다 더 자본 수입 내가 뭐 월세라든지 그 다음에 배당금이라든지 뭐 그런 이자라든지 이것저것 내가 돈을 근로를 하지 않아도 나오는 자본 소득이 더 그 이상으로 만들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 소득이 더 많아질 때 그때는 전업 투자해야 된다. 그럼 오케이. 그건 오케이 인정.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더 준비를 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를 병행해야 되는 이유 제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안정적 고정 수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아시잖아요.
뭐 생활비라든지 뭐 카드비, 식대, 그다음에 보험료, 내가 각종 뭐 관리비라든지 내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뭐 대출 등등 이자 등등.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뭐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이게 전업 투자자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이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월급이 이게 마약 같은 존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예상이 된다는 게 있는데 전업 투자자의 가장 큰 단점은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긴 한데 뭐 반대로 장점이 이거죠. 한 번에 큰 수익이 가능해요. 전업 투자자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오랜 시간 동안 수입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의 금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자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더 큰 수익을 얻기자 하려면 대출을 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투자를 하다 보면 자기 자본을 할 수 있는 게 100%다 하지는 못해요. 분명히 대출을 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비와 고정 지출은 반드시 나가고 대출 이자도 당연히 충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매월 심리적으로 쫓깁니다. 왜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쫓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진짜 더 많고 투자 수익이 더 적을 때 이런 것들은 심리적으로 반드시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반드시. 그래서 이런 것들도 멘탈적인 부분도 무너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대출 시 유리합니다. 유리. 이거는 원하면은 레버리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자본, 현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써야 되거든요. 투자를 하면서. 근데 이제 대출이 그렇게 이제 필수 아이템이에요.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 대출이 잘 안 해준다고 해서 이것저것 많이 축소를 하고 있잖아요. 잘 받는 것도요, 여러분들 경쟁력이고 자산입니다. 요즘 대출 아무나 안 해주는 거 아시잖아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많이 불리해졌고 대출 잘 받는 거 정말 경쟁력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보잖아요. 그래서 소득 증빙할 때 어려운 자영업자보다는 웬만하면 이제 직장인들에게 대출 승인이 간대한 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대기업이면 더 좋겠고 그다음에 공무원, 그다음에 뭐 고액 연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출 승인이 더 간대합니다. 이런 한도가 더 올라가고 금리는 낮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좋죠. 이게 잘 받는 것도 이 경쟁력을 자산이라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출에서 소득 증빙과 대출 증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자료 조치를 용이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그걸 제출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많이 그렇게 신고하는 사람들 많이 드물잖아요. 월급쟁이보다. 왜? 축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이만큼 더 많이 벌지만 신고하는 건 요만큼 신고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내가 세금적인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대출을 받았을 때는 불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고. 자, 세 번째는 그래도 월급은 그래도 그럼에도 마약이지만 큰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나라는 브랜드와 자산을 봤을 때 큰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봤을 때 내 자신의 수익형 부동산, 뭐 건물이나 뭐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보면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순이익률이 보통 5%, 상가 수익형 부동산은 보통 5%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약 7억 2천만 원의 수익형 부동산이 나랑 자신의 브랜드입니다. 내 가치가 그런 거예요. 현재 가치가. 근데 월급이 한 500 정도 받아. 500 정도 받으면 12하면 6천만 원이잖아요. 약 12억. 12억에 5% 정도. 그렇게 해서 6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게 약 12억에 내가 몸값을 갖고 있다. 내 몸값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나라는 브랜드와 자산이 어쨌든 월급이란 큰 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도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좀 무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나라는 브랜드가 어느 정도 이 정도 가치를 하고 있는 거니까 내 몸값이라는 게 현재 그렇다.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사람마다 월급이 다 다르잖아요. 월급이 요만큼도 있고 요만큼도 있고 요만큼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나라는 브랜드와 자산이 이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 몸값이 다 연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을 인해서 이런 조급함과 실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멘탈적으로 정신적으로 전업 투자를 하게 되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심리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 내가 워낙 받았던 페이데이, 그러니까 월급날 뭐 25일이다. 25일 날 뭐 300 받기로 했어. 딱 그때 받기로 한 그런 심리적, 경제적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 때에서 조급하다. 그러니까 조급하다 보면, 조급함이 계속 증가가 되면 실수를 반드시 할 수 있다. 근데 실수를 좀 줄이는 것도 관건이거든요. 왜? 실수를 왜 줄일 수 있어? 내가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멘탈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로 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업 투자를 꿈꾸는 직장인들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직장은 전쟁터이고, 전쟁터 맞죠? 네, 전쟁터 맞습니다. 근데 밖은 지옥이다. 밖은 지옥이다. 이게 괜히 나온 말은 아닙니다. 자, 다시 직장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맞습니다. 서로 소리 없는 아우성, 뭐 하여튼 전쟁터죠 완전히. 근데 이제 밖은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지옥입니다. 이 말은 제가 진짜 100번 공감을 합니다. 정말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이런 시간과 공간적 여유를 쫓느냐,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경제적 여유를 얻느냐, 어떤 여유를 찾을 것인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죠. 여러분 판단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본업, 근로소 플러스 투자를 반드시 병행하고,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았을 때, 그 기준을 하면 내가 자본소득, 내 월세라든지 이런 것, 이자소득, 배당소득이라든지 이런 자본소득이 내 근로소득보다 훨씬 더 뛰어넘을 때, 그때 전업투자를 고려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됐을 때 그때 하는 게 낫고,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 반드시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참고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직장인의 로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전업투자자 누구나 꿈꾸고 있죠. 누구나 꿈꾸고 있고, 저 또한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러지 않고, 그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미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